박수환 씨가 혹시 그 한국GM 그 인턴 취업하는 과정에 좀 뭐 도움을 줬거나 GM에 담당하는 그 홍보 임원이요. 네. 그분하고 제가 잘 알아서 그런 겁니다. 나오는 의혹이 기사로도 부담을 해주었다. 근데 저는 줄곧 그거 아니다. 지난 2016년 8월이었죠. 당시 조선일보 주필이었던 송희영 씨가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준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 당시 주요 로비 창구 역할을 했던 박수환 뉴스컴 대표는 현재 실형이 확정돼 구속 상태입니다. 최근 뉴스타파가 박수환 대표의 휴대전화 문자 내역을 입수해 연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력 일간지들과 기업체 간 기사 청탁과 거래 과정이 그야말로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로비스트 박수환의 문자 제보를 직접 받아 취재해온 뉴스타파 강현석 기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강 기자, 먼저 이 로비스트 박수환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박수환 씨는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뉴스컴이라는 홍보대행사 대표였는데 그 보통 홍보대행사라고 하면은 어떤 기업의 의뢰를 받고 네. 어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홍보 대행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예. 근데 이분은 단순히 이제 그 홍보만 한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홍보 대행을 맡고 있는 어떤 회사와 관련해서 어떤 그 회사에 리스크가 있거나 그 회사와 관련한 어떤 안 좋은 이슈가 있다거나 하면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주는 일종의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뭐 경영 컨설턴트라고 해야 될까? 이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이런 수완이 좋다고 소문이 나니까 뭐 대기업은 물론이고 뭐 시중은행이라던가 네. 아니면 외국계 기업 그리고 뭐 사모펀드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박수환 씨한테 홍보 대행을 맡겨서 이렇게 좀 사업을 확장해왔던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이 그 언론사 기자 내지 간부들과 네. 정말 수많은 문자를 주고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걸 입수를 하시게 된 건데 입수 경위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난해에 한 제보자로부터 이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요. 정확한 입수 경위는 사실 제보자가 밝히길 원치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단 저희가 USB 형태로 된 원본 파일 형태로 제보를 받았고요. 저희도 사실 이 제보 내용이 맞는지 사실인지를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제보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어떤 국민의 시각에서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언론이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본 내용이 너무 이게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충격적이다. 예, 그러니까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를 네, 하신 공익적 거네요. 목적으로 제보를 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좀 검증하기 위해서 그 문자의 양이 한 3만 건 정도 됩니다. 대략해서 3만 건 정도 되는 문자 중에서 저희가 그 문자에 등장하는 이제 여러 뭐 언론인들 외에도 여러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통해서 이 문자가 맞느냐라고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께서 실제로 그렇게 문자 주고받은 적이 있다라고 해서 이 문자는 좀 믿을 만하구나라고 해서 저희 팀 전체가 좀 취재를 하기 시작했고요. 뭐 저뿐만 아니라 뭐 한 대여섯 명 정도 되는 취재 인력이 같이 취재를 해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제보자가 어떤 공익적 제보를 했을 때 우리나라 어떤 언론의 어떤 이런 잘못된 행태를 좀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해서 좀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주고받은 문자들입니까? 이게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그러니까 박수환 씨 휴대폰에 저장됐던 문자 내역이고요. 뭐 문자 내용 중에서는 이제 언론인과 주고받은 문자도 있지만 뭐 사적으로 자기 직원들과 주고받은 문자라든지 아니면 자기 뭐 지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런 내용은 사실 취재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언론인들 혹은 그 박수환 씨 문자에 등장하는 뭐 전현직 관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혹은 또 이제 기업인들 그런 분들과의 문자를 이제 분석 대상으로 삼아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란법 시행은 이전에 있었던 문자들인 거죠? 그렇죠. 이제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김영란법 2016년에 시행됐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자, 그럼 이 문자를 통해 드러난 이 언론과 기업의 부적절한 거래 과정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언론사 고위급 간부들이 자신의 자녀를 대기업 인턴에 채용을 해달라고 청탁을 했다 이런 의혹인데요. 어떤 언론사들이 등장합니까? 일단 조선일보라는 언론사와 이제 한국경제라는 언론사가 등장하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송이달
이제 조선일보 좀 선임 기자인데 이분이 네. 있으시고요. 그리고 한국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하경 논설실장 이 두 분이 어떤 자신의 그 자녀를 한국잼이라는 자동차 회사 이제 인턴으로 취업시키는 과정이 그 문자에 네. 들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문자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하경 실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대기업 인턴 같은 경우에는 그 정해진 어떤 채용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채용 절차에 따라서 이력서도 넣고요, 면접도 보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인턴이지만 그렇게 채용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모든 이제 채용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서류 지원도 안 되고 면접도 다 이미 끝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이하경 실장의 자녀가 이제 그 어떤 청탁을 통해서 예. 채용이 되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 문자 내용 중에서 선채용 후 면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한국 GM 측에서 이하경 실장님의 따님 같은 경우에는 선채용 후 면접 전형을 거쳐서 우리가 채용시키겠습니다라고 이제 통보를 보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하경 실장이 이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문자도 보내는 과정이 드러나 있고요. 예. 또 이제 송이달 기자 같은 경우에는 송이달 기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채용 절차가 전부 다 이제 끝난 다음에 네. 이력서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턴을 하겠다고 이제 통보를 합니다. 한국 GM 측에. 네. 그러니까 한국 GM 측에서 이제 알아보겠다고 하는 문자가 있는데 또 황당한 거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박수환 씨가 그 한국 GM 측에 문자를 보내서 송이달 기자님의 따님은 내년 여름에 인턴을 하시겠답니다. 정해진 그 인턴 그 기간에 보면은 인턴을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턴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하고 한국 GM 측에서는 그러면은 그때 뭐 두고 보시죠 이렇게 네. 또 문자를 보내는데 실제로 이제 그 여름에 한국 GM 인턴에 채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기간에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동계 인턴, 하계 인턴 이렇게 네네. 인턴을 뽑는데 전혀 이제 그 맞지 않는 기간에 인턴에 채용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직을 하는 사람이 원하는 시기에. 기간을 정해서 거기에 채용을 이렇게 그쵸. 응모를 했고 그게 이제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뭐 정리하면은 인턴 근무하는 희망 시기, 뭐 기간 네네. 이런 것들을 다 정해서 통보했다고 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자들 주고받았는지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사장님, 한국경제 이하경 편집국장님 딸 인턴 가능하셔요? 형식적인 면접이 간단히 있을 예정이고 모든 절차는 선채용 후 면접으로 하기로 했답니다. 딸의 인턴 채용이 확정되자 이번엔 이하경 실장이 박수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국장님, 월요일부터 GM으로 출근합니다. 열렬 감사드립니다. 열렬 감사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4년 11월 박수환 대표가 한국 GM 측과 주고받은 또 다른 문자. 여기엔 조선일보 고위 간부의 인사청탁 정황이 들어 있습니다. 사장님, 송이달 부장님 따님의 이력서가 급히 필요합니다. 회사의 동계 인턴 프로세스에 넣으려면 다음 주에 인터뷰 진행해야 되고 본인이 우리 채용 사이트에 가서 본인 등록도 필요하답니다. 문자가 오고 간 5개월 뒤인 2015년 4월 송이달 에디터는 박수환 대표와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이미 송 에디터에 따른 한국 GM 인턴 과정에 합격한 상태였습니다. 부장님 따님 오늘 만났습니다. GM에서 여러 가지 일 많이 경험하고 있네요. 예, 깊이 감사합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자, 이런 청탁 의혹에 대해서 이 당사자들은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 이하경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아이가 인턴 정도도 못할 실력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뭐 인턴 정도 되는 것 같다가 뭐 이렇게 이런 것까지 질문을 하고 그러냐. 네. 그리고 같은 이제 어떤 언론으로서 그리고 네. 또 자기가 아이의 아버지로서 어떤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좀 해명을 했고요. 또 송이달 그 기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딸은 절차를 다 거쳐서 채용을 한 거다. 그리고 특혜 채용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두 분 다 공통점이 뭐냐면 네. 본인들은 어떤 자녀의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저희가 문자를 보면은 그 따님 인사청탁이 오고 간 걸로 네. 충분히 이제 의심되는 문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박수환 대표가 알아서 해줬다는 건가요? 본인들이 안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들은 청탁을 한 적이 없다라고 네. 해명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시청자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채용 청탁 의혹인데 그렇다면 뭔가 기업체로서도 그 반대급부로 얻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일단 그 한국경제 이하경 실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의 어떤 자녀를 한국 GM의 인턴으로 취업을 시킨 적이 있는 거잖아요. 비정상적인 절차로 예. 거쳐서. 근데 그 2016년에 이제 한국 GM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 GM에서 당시 이제 노조 간부들이 어떤 그 비정규직
을 정규직으로 어떤 이제 채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뭐 금품을 받았다 네. 이런 이제 혐의 때문에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이제 문제가 좀 불거진 적이 있었는데 예, 예. 당시에 이제 그 이하경 실장이 그 한국경제 이제 기관 칼럼이 있는데 네. 그 이제 칼럼에서 어떤 이런 노조의 채용 비리가 어떤 비리의 끝장을 보여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칼럼을 좀 적습니다. 질타하는 내용. 질타하는 내용을 좀 적는데 정작 어쨌든 본인의 딸이 그런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을 거쳤던 건데 뭐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내용들은 언급이 없어서 네. 좀 이중적인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고 당연히 이제 그런 노조를 비판하는 사설이나 칼럼 같은 경우에는 사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반길 수밖에 없는 거라서 예. 자, 그런데 이 앞서 송희영 주필 사건도 저희가 언급을 했지만 이 박수환 문자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언론사가 있다고요? 네,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 조선일보가 가장 많이 좀 등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사회적 영향력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한 그러니까 언론인들을 보면은 대략 한 조선일보 기자가 전체적으로 한 30명 정도가 나오는데 네. 이 중에서 한 8명 정도가 좀 문제가 있다. 예. 이거는 충분히 그렇게 입증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보도를 드렸고요. 이 중에 아까 말씀하신 송희영 주필을 제외하고 7명은 현재 현직에 있는 네네. 기자들이고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어떤 박수환 씨로부터 평소에 어떤 금품을 받는다거나 네. 금품성 어떤 뭐 뇌물 비슷한 것들을 뭐 제공받거나 아니면 뭐 골프를 치거나 네. 그리고 뭐 같이 뭐 고가의 식사를 대접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유착한 부분들이 보여지고 단순히 이런 뭐 금품을 받거나 뭐 선물을 받거나 이런 데서 그친 게 아니라 네. 박수환 씨가 이제 자신과 관련한 어떤 민원, 그러니까 기사 청탁이죠. 네. 기사 청탁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저희가 인사청탁 부분에서 말씀드린 이제 송희달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C라는 이제 대기업, 네. 파리바게뜨로 유명한 기업이죠. 그 기업 같은 경우에 박수환 씨가 박수환 씨가 이제 송희달 기자의 어떤 딸과 같이, 그러니까 송희달 기자가 당시 딸과 같이 미국으로 이제 해외 여행을 좀 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박수환 씨가 SPC를 통해서 그 딸과 함께 여행을 가는 그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이제 끊어줘가지고 전달을 하고 이런 정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송혜다 씨 같은 경우에는 박수환 씨가 아까 이제 홍보 대행사라고 말씀드렸지 네네. 않습니까? 박수환 씨가 홍보 대행을 맡고 있는 기업체의 어떤 홍보 기사 이런 것들을 좀 실어주고 이런 상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 박수환 대표가 말하자면 기업과 언론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뭔가 이렇게 오갈 수 있도록 중간 고리 역할을 했다는 건데 네. 어떤 방법들을 주로 썼습니까? 일단 기업이 직접적으로 언론인에게 뭔가를 제공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박수환 씨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선물들을 사서 그 선물들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명품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은 뭐 어떤 고급 샴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네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선물들을 산 다음에 이 선물들을 직접 줍니다. 언론인들한테 제공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 그러면 박수환 씨가 언론인들한테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는 본인이 돈을 썼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돈을 이제 해당 기업체에 이제 자신이 홍보 대행을 맡고 있는 기업체에 청구를 해서 그 비용을 받아내는 방식인데 네. 그러면 그 기업이 당연히 그 돈을 줄 때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떤 그런 선물의 대가인 어떤 기사 청탁 이런 네. 것과 함께 이제 제공이 되는 예. 상황입니다. 자, 이 박수환 대표로부터 이 명품 선물을 받았다고 인정한 조선일보 간부의 해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막상 이 회사 안내데스크에 맡겨진 물건을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너무 사실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다음날 이거 회사에서 킥을 불러서 바로 그걸 돌려보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비싼 선물을 2번 보냈는데 2번 중에서 받은 거는 그 다음 해에 이제 경제부장으로 발령났을 때고요. 또 돌려보내기도 좀 그렇고 제가 받아들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 회사 사장님한테도 추후 보고를 했고요. 선물을 받으시고 그때 바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송희영, 박수환 고 대표 문제가 네네네. 나오고 예. 명품 스카프 선물을 이제 거절하지 않고 받은 게 네. 그런 어떤 또 대외적인 시각에서 보면 과도하지 않느냐고 비판할 수도 있겠는데요. 뭐 그런 비판은 제가 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뉴스타파가 입수한 문자 메시지에는 네. 이 기자들뿐 아니라 언론사 사주, 네. 또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도 있었죠. 예, 뭐 대표적으로 이제 동아일보 김지호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일보 방준호 이사 이런 분들과 주고받은 문자도 있는데 주로 이제 박수환 씨가 이들 그 언론사 사주들과
대기업 회장들을 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예, 뭐 대기업 회장 혹은 재벌 2세들 연결을 시켜서 뭐 같이 골프를 치고 같이 뭐 이제 막 밥도 먹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친분을 쌓는 그런 과정들이 드러나 있고요. 네. 이 중에서 특히 이제 그 동아일보 김지호 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보도드린 내용도 있습니다만, 네. 그 당시 이제 동아제약에 있는 그 회장과 같이 좀 골프를 몇 번 친 모양이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박수환 씨가 동아제약으로부터 어떤 의사의 처방 전환 없이는 구입할 수 없는 전문 의약품을 받아서 보내주는 그런 문자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동아일보 김지호 사장이 그 전문 의약품을 받고 정말 고맙다라고 하니까 박수환 씨가 이거는 우리끼리 비밀로 해야 됩니다. 이런 문자도 네. 보내고. 근데 물론 이제 그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부적절하게 그런 뭐 박수환 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적은 없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 상태인데 저희가 또 문자를 확인해 보면은 실제로 그런 선물이 갔고 네. 나중에 이제 그 저희가 또 취재하는 과정에서 좀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실제로 이제 그 동아일보에 있는 이제 뭐 언론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당시 받은 전문 의약품을 자기도 제공받은 적이 있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전방위적인 로비가 이제 실제 기사에 반영이 어떻게 됐는가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하셨죠? 예. 일단 다시 좀 조선일보로 좀 돌아가서 그러니까 어쨌든 박수환 씨가 로비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기사 청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것이 뭐 광고 기사 아니면 뭐 홍보 기사 이렇게 나가면은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은 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뻔한 홍보 기사 아니야? 뻔한 기업 기사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어떤 기업의 입장을 담은 것을 마치 독자 의견인 것처럼 해서 독자 의견란, 오피니언란 이런 것들을 게재해요. 예를 들면은 당시 이제 2014년 4월에 그 실린 칼럼 중에서 한국형 전투기를 빨리 날 수 있게 해야 뭐 이런 이제 칼럼이 있었는 이런 이제 그 독자 기고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 어떤 국방 전문가가 쓴 거는 맞는데 이 국방 전문가가 쓰도록 한 것이 이제 박수환 씨가 어떤 지휘라는 방산업체의 청탁을 받아서 그 방산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칼럼을 쓰게 한 거예요. 조선일보랑 연결을 시켜준 건데 중간에 박수환 씨가 데스킹을 보고 그래서 그 전문가의 의견을 잘라서 이걸 조선일보에 이제 보내는데 조선일보에 보내면서도 이거를 이렇게 뭐 독자 의견 이렇게 좀 처리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한 문자도 좀 확인이 됐고요. 기자 칼럼이나 사설 같은데도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내용을 끼워 넣기 하는 그런 방법도 사용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대기업에 이제 유리한 어떤 이제 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는 경제야 뭐 이런 이제 칼럼을 예를 들어서 쓴다고 하면은 그 문제는 어떤 경제에 대해서 쓰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칼럼 내용 중에서는 그 대기업 회장이 당시에 이제 구속 수감 중인 상태였는데 이 대기업 회장의 어떤 구속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들을 끼워 넣어서 어떤 그 대기업의 의견이 사설이나 혹은 칼럼이나 이런 데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형태들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이 뉴스타파 보도 이후 조선일보 내부에서 어떤 뭐 자정이나 그 징계를 논의하는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까? 저희가 보도한 이후에요. 그 조선일보 이제 노조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어쨌든 이런 의혹이 제기된 언론인들에 대해서 사측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 이제 유감을 표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데 실제로 조선일보 내에서 이런 저희가 이제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특히 이들이 이제 어쨌든 조선일보 내에서는 어떤 고위 언론인, 그러니까 간부급 언론인들이란 말이죠. 어떤 편집권 이런 것들을 행사하고 있는 언론인들이기 때문에 실제 조사가 잘 이루어질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예. 자, 그 끝이 어디까지 나올지 또 궁금한데요. 앞으로 추가 취재와 또 후속 보도 계획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가 일단 그 지난주에 좀 보도드린 내용은 어떤 포털 사이트의 어떤 그 검색어와 관련해서 박수환 씨와 대기업이 어떤 공모해서 이 특정 검색어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모의한 정황. 이 과정에서 그리고 뭐 견적을 뽑아서 뭐 특정 검색어를 포털 사이트에서 노출되지 않게 하려면 뭐 1,70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견적까지 나온 정황들 보도해드렸고 또 박수환 씨의 주요 고객사 중에서 대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이 어떤 뭐 회장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대기업에 굉장히 불리한 이슈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좀 불법적인 어떻게 보면은 어떤 편법적인 과정들을 동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종합적으로 보여드릴까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단순히 언론이만 관리한 것이 아니라 전체 여론을 좌지우지하려고 한 그런 또 정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시청자들께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오늘 전해드린 내용 유력 언론과 기업들의 민낯이 드러난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후속 기사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타파 강현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